네, 맛있는 테마 NH투자증권 윤정식 대리입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이 시간 또 지난주부터 출연자분들께 여쭤보고 있는데요. 혹시 그동안 말씀해 주셨던 스토리 중에서 버리시는 스토리가 있으신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윤 대리님 SK케미칼 지난번에 한번 스토리 가지고 와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좀 조정받는다고 걱정하시는 투자자분이 계셔서 한번 이 부분도 짚어볼게요. 사실 뭐 스토리가 바뀐 종목은 없습니다. 지금 뭐 말씀드렸던 대로 그대로 뭐 상황이 달라진 부분들은 없었고요. 특히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뭐 삼성에서 예상했던 대로 그런 전략들이 나오고 있었고, 뭐 다른 종목들 SK케미칼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가의 흐름도 좀 좋았던 것 같아서 바뀐 부분들은 없고요. 뭐 SK케미칼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 SK케미칼이 주가가 한번 좀 6만 5천 원 부근에서 쭉 떨어졌었죠. 6만 원 정도까지 10% 가까이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그 이유가 실적이었습니다. 실적이 좀 마음에 들지 않게 나왔다. 뭐 시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실적이었던 것 같은데 실적만으로는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뭐 다시 좀 금일 같은 경우도 양봉을 세우면서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충분히 백신 쪽에서의 그런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스토리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신이 굉장히 좀 기술력이 좋습니다. SK케미칼 기술력 굉장히 뛰어나고요. 보통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5개월 정도 생산하는데 기간이 걸리는데 SK케미칼은 지금 2개월 걸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앞으로의 그런 변동성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보다는 뭐 충분히 기대감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금년 2015년을 상승 도약의 그런 첫 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은 사실 크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 뭐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스토리 가지고 와주셨죠? 네, 오늘 새로운 스토리, 오늘도 사실 부품주 가지고 나왔습니다. 부품주가 최근에는 뭐 가장 좋아 보이고요. 부품주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최근 주가는 분명히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위주로만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중에 대표적이었던 게 게임 업종이었는데요. 게임 업종들은 주가가 너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매니저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모습들 보이는 게 대표적으로 부품 업종인데 그 중에서 주가가 좀 덜 올랐던 종목들이 두 종목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소재 업종들은 특성상 뭐 보통 일반적인 1차 밴더나 2차 밴더에 비해서 한 달 정도 늦게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번 골라봤습니다.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 쪽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삼성전자는 휴대폰이 부진이 많았었죠. 그런 부진 때문에 주가도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부품주들은 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더 한 단계 도약을 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나왔던 게 모델 수를 줄이고 그리고 전략 모델들에 집중을 하겠다는 전략을 밝히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갤럭시 A를 중심으로 한 중저가 폰이고요. 뭐 이 중저가 폰에 집중을 하기 위해 갤럭시 알파는 이제 중단을 하기로 생산 중단에 대한 그런 좀 사실은 1년이 되기 전에 생산을 중단을 한 경우는 없었는데 갤럭시 알파는 중단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갤럭시 S와 그리고 노트를 중심으로 한 고가폰입니다.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지속적으로 부진하기 때문에 점유율이 글로벌리하게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삼성에 있어서는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솔로에타 이런 부품주들에는 뭐 앞으로의 기대감을 많이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솔로에타가 부품 쪽인가요? 소재 쪽인가요? 엄밀히 얘기해서 IT 부품일까요? 소재일까요? 사실은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소재는 사실 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원료가 부품을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부품 안에 있는 부분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소재 업체고요. 대표적으로는 소재 업체들이 이녹스 그리고 뭐 솔루에타, 덕산 하이메탈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IT 소재 업체들인데요. 솔루에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파와 관련한 그런 소재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전도성 테이프를 중심으로 한 사패 소재 업체입니다. 한마디로 그 휴대폰 안에는 전자파가 발생되는 곳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밖으로 새어나가게 된다면 이제 전자파를 인체에 유해한 그런 전자파를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첫 번째로 좋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휴대폰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가 있습니다. 서로 전자파라는 것들이 간섭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면 휴대폰에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한 전자파 차폐, 테이프를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여드린다면 전도성 쿠션이 있고요. 그리고 전도성 블랙 테이프, 전도성 복합 테이프가 있는데 쿠션 같은 경우는 충격을 흡수하면서
차폐 기능을 가진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블랙 테이프랑 복합 테이프는 모두 차폐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씩 더 넣은 것입니다. 블랙은 빗샘을 방지를 하였고 복합은 방열을 방지하였는데 이 복합 테이프가 대표적으로 갤럭시 S3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열을 줄인다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줬고요. 이 복합 테이프가 솔로에타의 매출을 영업이익을 2배 이상 성장시키는 그런 좋은 모습들 가져왔습니다. 좀 번외지만 복합 테이프를 채용을 했던 삼성전자의 직원이 대리에서 과장을 승진하는 그런 쾌거까지 좀 이뤘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제품인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 보여드린다면 2015년 좀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파 흡수제라는 건데요. 앞서버라고 흔히들 부르는데 이 부분이 2015년도부터 이제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2014년도 사실은 하반기에 들어가길 많이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못하면서 주가에 좀 하락의 요인이 됐었고요. 하지만 2015년도는 들어갈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중에 이제 절정과 결말 부분에서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리님, 예, 솔로에타 같은 경우는 NFC 테마로도 알려져 있잖아요. 저는 NFC로 기억에 남아요. 그에 대한 설명을 예전에 들어서인지. 근데 NFC 관련해서는 진출 예정인 거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파 흡수제가 NFC에 들어갑니다. 근데 NFC는 사실 삼성 휴대폰에 이미 갤럭시 S3부터 들어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파 흡수제가 추가적으로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라고 기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일본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본 제품이 엔화가 굉장히 심하게 약세가 되었어도 지금 솔로에타 제품보다 30% 이상 좀 비싼 가격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전파 흡수제는 NFC뿐만이 아니라 무선 충전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일본 제품과 경쟁을 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요. 그리고 무선 충전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두 곳 중에 한 곳은 들어갈 가능성이 사실은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마진율이 좋은 이 전파 흡수제가 들어가게 되면 영업이익이 다시 재작년이죠. 2013년도처럼 200억 이상이 충분히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에타가 좀 좋았던 점은 안정된 고객 비율입니다. 사실은 삼성이 50%가 넘게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애플 쪽과 LG 휴대폰들, 그러니까 애플의 아이폰과 LG의 G3가 잘 팔리게 되면서 점유율이 조금씩 올라왔고요. 2013년도 기준으로 삼성이 50%인데 현재는 50%가 조금 안 되고 있고요. 애플은 30%가 조금 넘고 있습니다. LG는 한 10%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이 전체적으로 메이저의 새 업체에 좀 분산되어 있는 안정된 고객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솔로에타. 그런데 이 무상증자 전후로 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무상증자 정보가 새 나간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무상증자 전 3일 동안 굉장히 세게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신용 비율이 4%, 5%대에서 움직이고 있던 신용 비율이 8, 9%까지 올라간 것으로 봐서는 이 정보가 미리 좀 새나가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컸던 것은 갤럭시 S 시리즈가 부진했었고요. 갤럭시 S 시리즈가 부진하면서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매출이 줄어들었고요. 소재 업체는 영업이익률도 중요하지만 매출액이 절대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솔로에타는 당연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전파 흡수제, 그 앞서버라는 그 매출이 작년 하반기 11월, 12월 정도에도 나오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2015년으로 밀리면서 이런 악재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거의 반토막 이상 하락을 하는 그런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금 봤을 때는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져 있고 7,150원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9,000원대까지 주가가 회복해 놓은 모습인데요. 주가가 많이 빠져 있고 이제 지연됐던 신규 납품 부분들이 반영되는 가능성을 좀 감안했을 때 매수를 해보자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모멘텀들 정리해 볼까요? 네, 우선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시 모델을 축소했습니다. 모델을 축소하게 되면 가장 수혜받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FPCB 쪽이 수혜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소재 업체들 수혜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당연히 동사에도 직접적인 수혜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중국 업체들 성장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좀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렇게 따진다면 삼성전자 당연히 매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도를 중심으로 한 초저가폰, 중국을 중심으로 한 그냥 중가폰, 그리고 선진국들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 고가폰들까지 굉장히 좀 성장이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상반기에는 그리고 경쟁 고가 모델이 부재합니다. 아이폰이 가장 경쟁 업체인데 아이폰 신제품은 이미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LG의 G4
것도 4월 정도부터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뭐 삼성의 이런 고가 모델은 분명히 좀 잘 나가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하면 퍼가 5배입니다. 동종업체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노칩 같은 업체들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13배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굉장히 저평가 상대고요. 실적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100억 이상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금년 실적 200억 정도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PBR이 1배가 안 됩니다. 적자야도 아닌 흑자를 내는 회사가 PBR이 1배도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사야 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그 전파 흡수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갤럭시 S6에 NFC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무선 충전 탑재도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전파 흡수제가 2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2개를 다 국내 걸 쓸 수도 없고요. 2개를 다 일본 걸 쓸 수도 없습니다. 방식을 다르게 해서 한 개씩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면 둘 중에 한 곳은 동사의 제품이 들어갈 가능성이 유력해 보이고요. 그리고 소재 업체들 주가의 특성은 1차 벤더가 상승을 한 후에 약 한 달 정도 뒤에 소재 업체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미 전방산업 업체들, 1차 벤더들 대표적으로 파트론이 있는데 이 주가들이 오른 지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렇게 따진다면 동사의 주가도 훨씬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시기적으로도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도 IT 소재 업체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다. 이런 기사들도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큰 범위에서 관련돼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IT 소재를 생산하니까요. 솔루에타 여러 가지 중점적인 모멘텀도 설명해 주셨고 현재 주가 9,090원대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략 세울까요? 매수는 지금 자리에서 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9,500원 이상에서는 약간은 부담스러울 수 있었는데 시장가를 외치기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었는데요. 지금 자리 5일선 부근입니다. 지금 자리 그냥 시장가로 매수하셔도 크게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좀 세게 부르겠습니다. 지금 9,100원 정도인데 약간 50% 이상 상승한 15,000원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전파 흡수제 상용화가 납품이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로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들이 많기 때문에 목표가 15,000원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손절가는 사실 도달을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손절가는 8,000원 정도 잡으시고 대응한다면 좀 더 안전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솔루에타 전자파 차폐 업체입니다. 관련돼 있는 소재 부품 쪽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솔루에타 좀 강한 목표 주가가 나왔는데요. 숨어있는 테마는 갤럭시 S6 NFC 탑재 가능성, IT 소재의 반등 가능성과 가격 매력이었습니다.